네, 안녕하세요. 최바울입니다. 신입 개발자분들이면은 정말 현업에서 많이 들지만은 애매한데 라고 한 그 용어 인터페이스란 무엇인가? 오늘 정말 좀 완벽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터페이스는 바로 약속이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네. 함수가 됐든 어떤 네트워크 패킷이 됐든 어떤 외부 입력 장치가 됐든 어떤 상호작용을 위해서 미리 정의된 약속이 인터페이스예요. 예를 들면은 A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B라는 결과가 리턴된다. 이런 게 이제 인터페이스인 거거든요. 주변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TV의 리모컨 같은 게 인터페이스가 될 수가 있고, 컴퓨터의 파워 전원 버튼이 변기의 레버가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그 TV 리모컨에 전원 누르면 어떻게 돼요? TV가 켜지죠. 전원 버튼 눌러야 TV가 켜진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고 이 리모컨 개발자도 알고 있고 서로 정의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없이 눌러서 켜는 거죠. 컴퓨터를 켜기 위해서 전원 버튼을 누르죠. 이것도 미리 정의된 약속이에요. 여기는 전원 버튼이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레버를 내리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물이 내려와서 상황이 정리가 되겠죠? 실생활 속에는 인터페이스가 다 숨어 있어요. 다 정의된 약속들대로 무의식 가운데 그냥 쓰는 게 인터페이스거든요. 개발에서도 A와 어떤 B라는 모듈이든 이게 기능이 됐든 어떤 시스템이 됐든 간에 이 A와 B 사이에서 이 둘을 연결해주기 위한 게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작게 보면 내 코드 안에서 어떤 함수 하나가 인터페이스를 의미하게 될 수도 있어요. 램프 온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이 램프 온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램프가 켜진다. 결국 이 램프를 켜기 위한 인터페이스는 램프 온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덩치가 큰 API라는 것도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개발에 사용되는 어떤 기능을 만든 제조사가 있다라면은 그 기능을 개발에 잘 쓰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제공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코드나 문서 같은 세트를 의미를 해요. 이걸 API라고 얘기를 하고, 개발자는 이걸 이용해서 기능을 만드는 거죠. 안드로이드 앱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템을 사면 이제 돈 받고 결제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넣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앱 결제 그 API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게 될 거예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인앱 결제 기능과 여러분들의 앱 사이를 이어주는 인터페이스가 결국 이런 API가 되는 거고,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뭐든지 이제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 아직도 아리송하면서 지금쯤 이제 영상을 이제 그만 봐야 되나라고 이제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름하여 고깃집 인터페이스. 제가 예전에 팀 회식을 갔을 때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음식점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막 이제 엄청 바쁜 상황이었어요. 막 저기요 부르는데 워낙 사람이 많을 때니까 잘 못 듣고 막 이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몇 번 부르다가 누군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걸로 띵동하고 누르니까 이제 다가가지고 주문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이게 인터페이스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갔어요. 직원을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요 이렇게 부르죠. 이 저기요가 뭐냐? 옛날부터 쓰던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구버전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점이 뭐예요? 바쁘면 잘 못 듣기도 해요. 손님이 많다 보면 어디서 불렀는지 잘 몰라요. 음식점이 큰 곳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 바로 이 호출벨인 거죠. 이 호출벨은 90년대부터 썼다고 하더라고요. 구버전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한 게 이 호출벨인 거죠. 이게 바로 신버전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누르면은 바로 표시가 되니까 누가 불렀는지 찾을 필요도 없고 바로 확인 가능하고 와서 이제 주문을 받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제 지금 설명에서 인터페이스라는 용어가 낯설다면은 또 인터페이스를 그냥 함수라고 바꿔서 이해하셔도 돼요. 한번 이 호출벨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호출벨에 한번 입출력을 생각을 해볼게요. 입력은 뭐예요? 손님이 벨을 누른다. 리턴이 뭐예요? 직원이 와서 요청을 받는다. 명확하죠. 이게 이제 이 호출벨 인터페이스인 거거든요. 정의거든요. 그럼 내부 동작은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호출벨을 누르면 이 신호가 중앙에 있는 이제 수신기로 갈 거고, 이제 수신기가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띵동하는 소리가 재생이 되겠죠. 그러면서 모니터에 이 어떤 호출벨에서 이 신호가 들어왔는지 번호를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원은 그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다가 찾아가서 주문 요청을 받겠죠. 이게 내부 동작인 거예요.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함수를 만들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직관적인 입출력 굉장히 중요해요. 난 슈퍼 개발자니까 평범한 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1초 안에 3번 눌러야 동작하게 만들어. 딱딱딱 이래야만 이게 띵동하고 울려. 난 평범한 거는 싫으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야.
이런 키패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누를 때만 동작하게 만들래. 혹은 여기 모스부 알죠? 구조 신호 보내는 띠디디디디디 뭐 이런 이거 가지고 그렇게 뭐 띠디디디디디디디 이래야만 뭐 울리게 만든다라든지 이렇게 만들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음식점 가서 이러고 있으면 어떤 미친놈이 이따구로 만들었냐고 막 욕을 하겠죠. 누가 이걸 인터페이스 이따구로 만들었냐고. 근데 에이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웃기죠. 여러분 이게 아닌 것 같죠. 근데 한번 여러분이 만든 함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제가 방금 설명한 게 다 여러분들의 함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순서대로 호출해야만 동작하는 함수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아는 특정 값을 파라미터를 넘겨야만 동작하는 함수라든지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여러분이 그 위에 주석은 달아요. 이 함수는 1초에 3번 이상 눌러야만 동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이 이게 면제가 되나요? 아니죠. 호출벨은 이거 한번 누르면 동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걸 굳이 1초에 3번 눌러야 동작하게 만들어 놓고 주석을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명언이 있죠. 개발 쪽에 심플 이즈 베스트. 어쨌든 단순한 게 제일 최고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냥 호출벨을 보세요. 가운데 버튼 이 누르면 동작하게 생겼잖아요. 아 이거 누르면 동작하겠지라고 누르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동작을 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인터페이스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다. 여러분도 인터페이스가 됐든 뭐 함수가 됐든 설계할 때 이런 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호출벨을 눌렀는데 직원이 안 와.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 리턴이 안 오는 상황인 거죠. 네 하고 누군가 얘기는 했어. 근데 아무도 안 와. 그 다음에 혹은 호출벨을 누르고 나서 직원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주문을 종이에 쓴 다음에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만 동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것도 속 터지는 얘기죠. 누가 그걸 주문을 알고 주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설계를 할 수가 있다. 명확하게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호출벨을 예를 든 게 그냥 얘는 누르면은 직원이 온다. 함수도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호출하면 그냥 결과가 뭐가 리턴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인터페이스다. 그 다음에 성능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배를 눌렀어요. 근데 만약에 10초 동안 아무도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10초나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다렸는데 안 오면은 다시 한번 누르겠죠. 아무도 안 와. 저기 하겠죠. 결국에는 구버전 인터페이스도 호출하는 거예요. 이걸 안 되니까. 만약 한 5초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호출벨에 대해서 이런 정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호출벨을 불렀으면은 5초 안에는 어떤 응답이든 리턴이 돼야 한다. 라는 조건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하고 누군가 가던지 아니면은 뭐가 너무 바빴다면 잠시만요 하고 잠깐 기다리게 하고 나중에 찾아오던지 이런 어떤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호출하면 언제까지 어떤 결과가 오든 혹은 에러가 리턴이 되든 뭐 문서든 주석이든 어딘가 명시가 돼서 사용자가 알게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를 되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하위 호환 지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이 돼요. 실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면. 호출벨이 있는 음식점에 여러분이 갔어요. 거기요하고 한다고 이제 부른다고 했을 때 반응은 둘 중 하나겠죠. 네 하고 직원이 오거나 혹은 무시하고 아무도 안 오거나. 근데 계속 무시하면 화나겠죠. 분명히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해. 뭐지? 저 사람 말 안 들리나? 저기요, 제 말 안 들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직원이 한심하다는지 저를 쳐다보면서 배를 누르고 말씀하셔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빠서 다시는 안 가겠지, 그 음식점에. 저기요라는 건 구버전 인터페이스인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그냥 지원하는 게 더 좋다, 같이. 신버전 인터페이스가 있음에도 저기요 하면 와야 손님이 기분 상하지 않고 음식점에 계속 갈 거잖아요. 이거를 하위 호환 지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버전 인터페이스가 있음에도 구버전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것을.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운영체제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죠. 2014년도에는 거의 90%였고요, 윈도우가. 지금도 거의 한 75% 이상 돼요. 이걸 유지하는 게 이 하이호환 지원이 한 몫을 했다. 이게 새로운 OS가 나오도 이전 OS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웬만하면 다 돌아가요. 이런 것도 있죠. 닥치고 호출벨이나 잘 눌러라.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뭐 하이와는 모르게 먹다 남은 사과 애들이 이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짜증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그럼 당연히 하이와는 지원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이와 지원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제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유지 관리도 되게 어렵고 옛날에 쓰던 방식 다 지원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신규 기능을 개발하는데 발목이 막 잡히기도 해요. 새로운 아키텍처로 막 설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이와를 위해 남겨둔 것들 때문에 구조 개선이 안 되고 막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에게는 이 하이원이 없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실제 쓰는 입장에서 하이원이 없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은 이제 결국 이렇게 되죠. if 이제 저기 오면 이렇게 뭐 처리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할 게 많다. 하이원에 대해서도 가벼운 주제가 아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까지 1996년도에서 나온 윈도우 NT라는 NT 4.0이라는 윈도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지원을 했었어요. 최근에도 XP부터는 지원을 해요. 윈도우 10까지. 개발하는 분들이라면 이 고충이 얼마나 큰지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는 누구나 아는 것이어야 한다. 홀출벨이 있었는데 아무도 의미를 몰라. 좀 뭐야 이거? 이게 장식인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혹은 홀출벨은 있는데 숨겨놨어. 안 보이게. 그러면 아무도 없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이거 처음 도입된 시기 때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가서 다 적용하고 있었는데 어떤 음식점 갔더니 이걸 다 놨어. 근데 인식조차 못하겠죠. 있는지조차. 습관대로 그냥 적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직원을 부르고 싶을 때는 이 호출벨을 누르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여기저기만 붙일 거예요. 적용하고 부르면 계속 안내를 하겠죠. 앞으로는 이 인터페이스, 구형 인터페이스는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니 새로운 걸 쓰세요라고 가이드를 하겠죠. 이게 실제 개발에서 맨날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20년 넘게 지난 지금에는 없으면 오히려 불편한 거잖아. 이거 먼저 찾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없는 게 당연한 거였고 지금 있는 게 당연하고 그러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구나 아는 것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몰랐던 걸 갑자기 알라고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누구나 알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제 말에는. 그러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 구형 인터페이스 옛날 저기요를 없애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걸 쓰고 다 그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이걸 쓰지 인터페이스를 숨겨놓으면 아무도 못 쓴다. 아무도 안 쓰면은 안 맞는 거랑 동일하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좀 더 쉽게 좀 바뀌었으면 이제 좋겠다는 이제 바람으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영상 보면서 좀 궁금하거나 난 좀 다른 생각 갖고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댓글 달아줄 테니까 많이 피드백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